흰수염 해적단은 에이스의 명령을 받은 이후 모두 섬에서 빠져나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아무리 에이스의 명령이라지만 에이스만 이곳에 놔두고 가는 게 말이 돼? 지금이라도 내려야겠어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지금의 우린 검은수염 해적단을 이길 수 없다 요이. 에이스도 그걸 알았기에 혼자만 희생하며 모두를 살리는 것이야. 이제 와서 에이스의 명령을 거부하면 모두 같이 죽자는 꼴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티치는 아직은 에이스를 죽이지 않을 거다 요이. 밀짚 모자를 불러내기 위해선 반드시 에이스가 필요하니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그럼 루피도 위험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언젠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D의 일족 중 누군가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고 전 세계에 전쟁을 걸어올 거라고. 그리고 그 사내는 아마 밀짚모자일 것이다 요이. 밀짚모자가 그 사내가 맞다면 절대 티치 따위에겐 튀지 않아. 염치 없지만 지금은 밀짚모자를 믿는 수밖에 없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전원이 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전투태세를 갖추며 마지막 저항을 하며 루피에게 도움을 받을 순 없다. 여기서 니놈을 죽인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 그건 객기라고 에이스. 다 죽어가는 몸으로 뭘 한다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가 에이스를 공격하려는 순간 공중에서 위블이 날아왔고 위블은 티치를 베어버린 이후 용서 못해 티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티치는 분노하며 저 얼간이 자식이 저놈 아직도 안 죽었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를 포함한 검은수염 해적단과 에이스 위블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에이스는 위블에게 넌 왜 섬에서 안 떠나간 거냐? 라고 물었고 위블은 내가 니놈 말을 들을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티치는 내가 죽일 거다. 가로채지 마라 에이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와 위블은 자신감은 넘쳤으나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에 사실상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무지성으로 티치에게 돌격했고 티치는 블랙홀을 사용하여 위블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오키지가 위블에게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적중시켰고 위블은 매가리 없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결착을 짓기 위하여 폐왕색 패기를 방출시킨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대염제와 함께 융합시켜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과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힘을 다한 에이스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끌어당긴 이후 에이스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에게 해루석 수갑을 채워 에이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에이스는 티치에게 제압당한 이후 원통한 표정으로 티치를 바라보며 이번에도 티치에게 패배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티치가 에이스를 끌고 가려 하자 위블은 아직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티치에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위블은 이미 체력을 다했기에 사실상 서있는 시체나 다름없었고 티치가 아니라 검은수염 해적단의 일개 선원의 공격도 피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자신이 죽더라도 에이스만은 살리고자 하였고 묶여있는 에이스의 수갑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빠르게 위블을 제지하며 기껏 잡은 사냥감이 풀려나면 곤란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에이스를 풀어주려 하였고 분노한 티치는 위블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위블은 포기하지 않고 에이스에게 기어서라도 도달하려 하였고 에이스는 위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제 그만둬. 지금 날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위블은 아버지라면 도망쳤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가 아버지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 데서. 그리고 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살리려는 불씨잖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소신을 밝히며 에이스를 필사적으로 구하려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티치는 웃으며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란 건가?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런 각오라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에게 위블의 낭만을 지켜볼 이유 따윈 없었고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창을 만들어 위블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티치는 제하하하 제 아무리 너라도 살 수 없을 거다. 마지막 유언이라도 있는 거냐? 멍청한 자식 덕분에 에이스를 쉽게 잡았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에이스에게 네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니 아버지의 살아있는 의지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저 자식을 살려두지마 라고 말하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티치의 공격이 위블의 심장을 비껴나갔고 위블은 정신을 잃었을 뿐 사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으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에이스는 그런 현실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좌절합니다.
티치는 에이스를 생포한 이후 에이스를 루피를 불러낼 카드로 써야 했기에 에이스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전세계에 자신이 에이스를 잡았다는 소식을 알렸고 머지않아 밀짚모자 일당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가 티치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매우 분노하며 곧바로 티치를 잡으러 가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자식 분명 임펠다운에서 처리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로빈은 역사를 살펴보면 간혹 인격이 두 개인 인간이 존재해. 그리고 그 인간들은 드문 확률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게 티치일 줄이야. 라고 말하며 역사적으로 인격이 두 개인 인물이 부활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상디가 루피 이번 건 느낌이 좋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대로 나아가면 너는 마침내 해적왕이 될 수 있다고. 너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형을 구하러 가겠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초파와 우솜 역시 에이스에겐 에이스의 모험이 있다고 말하며 에이스를 구하러 가자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가지 않으면 후회하겠지 캡틴. 과거로도 갔던 우리인데 고작 검은 수염 따위가 두려울 리가 없잖냐. 후회를 남기는 일 따윈 하지 말라고. 넌 우리 선장이다. 네 결정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쌍디 우솝 초파의 말도 맞아. 하지만 나는 에이스를 구하러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아. 해적왕이 되는 것을 조금 미루더라도 난 에이스를 구하러 가야겠어. 라고 말했고 남이나 한숨을 쉬며 그래 네 고집을 누가 꺾냐. 세계 지도를 완성하는 건 조금 미뤄야겠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의견에 동조했고 결국 밀짚모자 일당은 티치가 있는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샹크스는 마지막 시험은 너란 말인가 티치. 아쉽게도 로저 선장이 기다리는 인물은 네가 아니다 티치. 결국 넌 운명에 잡아먹히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가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하하하 승자만이 해적왕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위블은 티치가 에이스를 묶어놓은 것을 보며 티치를 급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에이스가 위블에게 몰래 도망치라고 말했고 위블은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위블과 같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싶다면 냉정해져라 위블.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하지만 너는 다르다. 지금의 넌 티치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지. 검은 수염 해적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지금이 유일한 도주 찬스다. 우선 지금은 도망치고 훗날을 도모해라. 복수도 살아야 가능하다. 라고 말했고 위블은 눈물을 흘리며 도주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티치는 긴장을 풀며 견문색 패기를 쓰지 않고 있었기에 위블이 도주하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가 돌아왔고 티치는 위블이 사라진 것을 보며 뭐야 저 녀석 살아있었나? 다시 나타나서 복수라도 한다고 하면 골치 아프겠구만. 하지만 뭐 저런 놈한테 신경 쓸 겨를 따윈 없지. 해적왕이 코앞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고 에이스는 너 따위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라고 말하며 티치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에이스를 곧바로 하치노스 섬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샹크스는 루피에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긴 이후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오로성과의 독대를 요청하였고 오로성은 이를 받아들이며 자네에게 시간을 할애했네. 입장상 자네를 만나는 건 곤란한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한 해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해적은 바로 몽키디 루피. 얼마 후 새로운 해적왕이 탄생할 겁니다. 아니 단순한 해적왕 따위가 아니죠. 새로운 조이보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조금은 놀라며 어느 정도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었다네. 하지만 얼마 전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를 도운 장본인인 네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군. 이제 와서라도 세계정부 쪽으로 돌아서려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 조만간 깨질 것이요. 세계정부의 승리든 조이보이의 승리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세계정부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신의 기사단이 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해적왕의 탄생을 막기 위해. 하지만 이 세계에는 신시대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만약 세계정부에서 직접 나서 신시대를 부정한다면 제가 직접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 측에서 루피를 견제하기 위하여 신의 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입수했으며 만약 신의 기사단을 루피에게 보낸다면 자신이 직접 이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례한 태도라면 니놈 먼저 없애버릴 수밖에 없겠군. 하지만 우리로서도 피거랜드 가문인 니놈을 함부로 공격할 순 없겠지. 또한 그분께서도 아직은 해적지대를 끝내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말이야. 객기를 부릴 수 있는 건 이번 한 번만이다 샹크스 라고 말하며 우선은 신의 기사단의 출동을 취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마리조아를 빠져나왔고 그때 로저 선장님이 말했던 그대로다. 로저 선장님도 나도 운명의 사내는 아니며 우린 새롭게 나타날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내는 루피. 네가 만들어가려는 시대는 무엇이냐 루피. 네가 로저 선장님이 말한 그 사내가 맞다면 네가 만들어가는 시대를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며 로저가 과거 자신에게 귓속말을 하며 세계의 진실에 대하여 말해준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피거랜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루피를 돕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회상합니다.